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국적을 넘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명문대 의대생인 캐서린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된 놀라운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선진국에서 성장한 그녀가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의대에 재학 중인 캐서린 윌슨입니다. 24살이고 가정의학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이 저의 삶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동양 국가들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고 그냥 아시아의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제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갈등이나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3개월간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한국은 분명 발전된 나라 같았지만 미국만큼 선진화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 미국처럼 잘 갖춰져 있을지 의사들의 실력은 어떨지 많이 걱정했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석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JFK 공항은 늘 혼잡하고 때로는 지저분했는데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직원들도 모두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뉴욕의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밤늦게도 여성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항상 주의를 받았는데 서울에서는 밤 12시가 넘어도 많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첫 출근한 날,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병원 시설이 미국의 어떤 대학병원보다 현대적이었고 의료 장비도 최신식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학생들도 영어로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지도 교수님은 김성준 교수님이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엄격하고 차가운 분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교수와 학생 관계가 조금 더 친근한데 한국은 위계 질서가 매우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김 교수님은 제가 실수할 때마다 냉정하게 지적하셨고 때로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제 실수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역시 동양인들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차갑구나 라는 편견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교육 방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한국 의료 교육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역시 선진국의 교육 방식이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 실습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17살 남자 고등학생이 심한 출혈 상태로 실려왔어요. 환자의 상태는 매우 위급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 교수님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교수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하셨고 주변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많은 응급실에서는 의사들이 종종 혼란스러워하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김 교수님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응급실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찾은 후 김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러 수술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도운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김 교수님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학생들에게 엄격했지만 그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완벽함을 추구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김 교수님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사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지만 그것은 환자의 안전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종종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의료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의사들은 정말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못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병원 근처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길에서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저를 발견하고 바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몸짓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불러 저를 가까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의사들은 즉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불과 몇 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신속하게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고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술 후 병원비였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에 제가 내야 할 금액은 미국에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를 도와준 여성 이연주 씨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제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었고 이연주 씨의 가족들도 저를 자신들의 가족처럼 대해 주었어요. 어느 주말에는 이연주 씨의 가족과 함께 한국 전통시장도 구경하고 한국 음식도 맛보았습니다.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등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패스트푸드나 단순한 음식들이 많은데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남성이 카페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한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 역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무시당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중국인 관광객이었고 한국인 직원은 오히려 그의 무례한 행동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저는 또 한 번 제 자신의 편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동양인이 같다고 생각했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바로 한국인이라고 단정지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인종적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3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저는 김성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교수님은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캐서린,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마세요. 의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의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는 방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의사로서의 엄격한 자기관리와 훈련의 필요성을 깨달았어요. 또한 한국 친구들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연주 씨와는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어 서로의 생일도 챙기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축하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제 친구들은 이제 저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몇몇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들만의 장점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따뜻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 대학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효율적인 응급 의료 체계와 합리적인 의료 비용에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장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머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과 배려를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거든요.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좋은 점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따뜻한 곳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멋진 경험과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에 제가 한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외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모두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의 정신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